(111번)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 숙제는 뭐 질문은 일단 없다라고 하니까 뭐 바로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 이제 답이 맞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면은 우리가 허수라 부르고, 제곱을 했을 때 실수, 양수나 0이 나오면 뭐 실수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제곱을 했을 때 i가 되는 수는 허수야, 뭐 실수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허수입니다. 그죠?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는 것도 허수의 종류인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말 그대로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말 그대로 x를 찾으러 가자. 근데 이 상태로 풀기 힘드니까 뭐 하러 가자? 나는 일단 이렇게 풀었어. 4승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수. 말 그대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x 4승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 다음에 보기차식처럼 나는 풀어줬어 일단. 그래가지고 x 4승에다가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제곱은 0이다로 고친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정리 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x의 전체 제곱이 나와서 합차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에서 하나의 실근을 찾고,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은 0에서 역시 하나의 실근을 찾아주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사실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건도 사실은 두 개가 있거든. 두 개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 나오겠지, 근의 공식. 그 중에서 진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i가 되는 수들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를 한 번 더 찾으러 가야 돼요. 뭐 일단 나는 이렇게 풀어봤어. 뭐 다르게 풀어봐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이 문제를 서술형에 나오는 걸 좀 봤거든. 그래서 좀 당황하지 말고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혹시 이거 헤매는 사람이 있었을까봐. 그리고 누가 이제 나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었는데, 뭐 채점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 한쪽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쪽에서 2분의 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i 뭐 이렇게 나와. i가 앞에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유리화 안 했는데 이거 맞았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하던데, 서술형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분명히 분모 유리화 안 해두면 그거 틀립니다. 감점될 수 있어요. 왜? 분모의 유리화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거든. 최종 답은 당연히 깔끔하게 분모 유리화 정도는 해줘야 돼. 그치? 근데 뭐 우리가 수업 중에 하는 요 수업 중에는 사실 유리화 안 했다고 틀렸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풀 줄 아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분모 유리화 해줘야 되고요. 분모 실수화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최종 답을 구할 때는. 알겠지? 그거는 뭐 기본 상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음수의 제곱근 쪽인데, 얘는 이제 워낙 쉬워가지고 역시나 혹시 깜빡하거나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만 한번 가지고 갈게. 알았지? 일단 저기 있는 값을 근없이 나타내세요. 저거는 우리 RPM이라는 교재에서 제일 첫 번째 교과서 정복하기인가 뭐 나오는 그쪽에 있는 문제 그냥 가지고 온 거야. 혹시 몰라서. 혹시 깜빡하는 사람들 자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준서씨, 자네. 일단 우리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를 합친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성질이다, 그치? 근데 우리 복소수 배우면서 했잖아. 예외인 상황이 딱 하나 있었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앞에 뭐가 붙는 상황?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 딱 하나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나? AB가 어떤 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나누기 루트도 원래는 앞에 마이너스 안 붙고 그냥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붙는 경우가 있어. 언제? A가 무슨 수고 B는 무슨 수일 때? 누가 음수? B가 음수, A는 양수. 그치? 이거 깜빡하는 사람들 우리 반에는 없지? 그치? 요거 좀 조심하고. 그래서 저 녀석들은 그냥 잘 고쳐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가끔 실수하는 거. 최근에 히트 테스트 봤을 때 틀려가지고 실수했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가지고 온 사람들을 가끔 봤어. 내가 몇 번이냐면, 여기는 없나? 여기 있다. 120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20번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루트분의 루트를 합쳤는데 분명히 뭐가 붙었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너네들은 뭐 해야 돼? 분모가 무슨 수? 음수일 때. 분자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래서 분자일 때랑 분모일 때를 연립하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 x는 뭐보다 커요? 2보다 커요. 분자 거.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 x제곱의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40이 0보다 작아집니다. 이거 인수해 되냐? 5, 8 되네.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두 개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니까 너네가 흔히 실수하는 게 x가 2보다 크다, 8보다 작다라고 해서 x 정수개수지. 3, 4, 5, 6, 7 해서 몇 개? 3, 4, 5, 6, 7 몇 개? 5개라고 해서 2번 찍은 사람 손들어 봐봐. 있지 않아? 형님 이번에 실수 안 했어? 5개 했지? 자, 뭐 하나 빠뜨렸어 우리 지금. 뭐 하나 빠뜨렸어요? 원윤아? 그렇지. 분자에 있는 녀석은 양수가 아니라 0이 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0이다. 맞잖아. 성립하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 하나 추가돼야 된다. 그치? 이거 제발 부탁이니까 실수 좀 하지 말아주세요. 6개입니다. 6개. 알았죠?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좀 조심해주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음수의 제곱근에서 뭐 실수할 만한 거는 없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A반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진입 판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N제 할 때. 근데 B1, B2반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진입 판단이 유형 반복에 있었는데 그 유형을 우리가 어려울까 싶어서 통째로 다 뺐어. 유니쌤이랑 노쌤이랑 내가 얘기해가지고 복소수 진입 판단은 일단은 빼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많이 연습을 못 해본 상황이라서 일부러 여기다가는 복소수 진입 판단을 내가 넣어놨어. 아마 유형 반복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왔을 거고 기출 문제들도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다. 유형 반복은 다시 뺐을 수도 있고. 다 기출이네. 기출로만 만들어놨네. 요거 진짜 많이들 틀리거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차 하는 것들 조심하시고요. 내가 아까 127번 풀어보자고 했으니까 127번은 풀이 겸해서 바로 진행하자. 알았지? 일단 요거 답은 3번이 아니라 1번으로 일단 고쳐주시고요. 뭔가 모르겠지만 오타인 것 같아. 아까 늦게 온 사람. 자, 답지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답은 아마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1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때 너네가 내가 이제 뭐를 좀 많이 봤었냐면 니은을 너무 많이 봤어.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0과 0밖에 없습니다. 그 녀석은 언제 쓰이는 성질이야?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둘 다 0인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실수. 지금 우리는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갔어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제곱이 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0 말고도 더 존재해요. 그래서 발례를 꼭 기억하자. 발례 제일 대표적인 건 뭐 있겠어? Z1이 1 플러스 i인 거, Z2가 1 마이너스 i인 거. 제곱해서 더해보면 얘 제곱하면 2i,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라서 더해주면 0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127번에 니은 같은 거, 요 보기가 진짜 많이 등장한다. 지금은 그나마 Z라고 나와 있어서, 복소수가 Z라고 나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실수를 언제 봤냐면 복소수 알파와 복소수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는 0, 베타는 0이다 라고 나오니까 애들이 한 명이 실수했었어.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 근데 걔가 공부 못한 놈이 아니에요. 걔 서울대 갔어요. 의대 가려고 하다가 의대는 실패해가지고 서울대 간 놈인데 딱 하나 틀려왔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요 문제 틀려왔었어. 이거랑 비슷한 문제. 이 보기를 틀려왔던 거야. 잘하는 애들도 가끔씩 실수하니까 아차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알았죠? 여기도 서울대 가는 애들 여러 명 생기겠지? 나중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냐면 앞으로 넘어가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121번입니다. 여기서는 설명할 게 있어요.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121번이요. 자, 121번이요. 왜 웃죠?
살찐 거라고? 121번에서 요 말, 여기 있는 이 말, 요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혹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서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구한 사람들은 잘못 푼 거예요. 알았죠? 그 풀이도 맞기는 해. 답은 나오는데 너무 불필요한 연산이 많아져. 그래서 누구누구가 실수일 때라고 나오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저 문제 꼭 잘 기억해놔. 분수로 나올 때가 있고 지금처럼 뭐 1차식이나 2차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뭐 보통 2차식이지. 2차식 아니면 분수로 주로 나오는데 저 녀석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저 녀석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좀 좋아하는 풀이, 내가 주로 쓰는 풀이, 준호 네가 푼 풀이가 이거야.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주로 풉니다. 뭐냐면 Z제곱 더하기 2Z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녀석을 K라고 잡고 K는 실수라고 볼 거예요. 물론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너희들은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 그치? 단 머릿속에 K는 실수라고 항상 생각을 해두자. 그러고 나서 풀기 시작하는 게 Z제곱 더하기 2Z에서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나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의 한 근이 Z라고 갑니다. 나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 2, 실수 K.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풀이. 그러면 뭐야? 기억 참이지. 왜? Z바가 허근이기 때문에 Z바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할 거거든. 니은 보자마자 참이지. 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살려주면은 니은은 보자마자 두 근의 합이 나와요.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입니다 해서 니은번 보기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디귿번 보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데서 바로 통분해 버릴게. ZZ바 분의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는 뭐다?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근의 곱이 K 살려가지고 풀러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일단 해주기는 할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았지?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자. 이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 마이너스 K지 이거. 마이너스 K. 그래서 분모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K분의 합의 제곱 4에서 2ZZ바를 빼야 될 거야. ZZ바가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2K. 그러고 나면은 요거 뜯어주면 뭐 하트 공식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마이너스 K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부호를 한번 살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를 따지러 가면 돼. 그렇게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게 이거 디귿번을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냐? 이때 잘못 풀었었네. 이보다 작냐? K가 무슨 수지? K가 음수지. 그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내가 잘못 풀어가지고 잠깐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K를 찾으러 가야겠네. K를 찾자. 안되겠다. K 범위 어떻게 찾아요? 일단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Z는 그리고 Z반은 둘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BI 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I 꼴로 만들어주게 되면 ZZ바가 1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그게 마이너스 K예요. 얘가 현재 1보다 크거나 같지. B는 0이 아니라 있으니까 1보다 크겠지. 그럼 얘가 1보다 크겠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놈만 보면은 어때? 4보다 작아지게 돼. 4보다 작은 놈에다 2를 뺀 얘는 뭐가 되겠네? 2보다 작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지. 이게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풀이. 디귿번 보기를 푸는 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기는 한데 기억 니은이 좀 빨리빨리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번째 풀입니다. 얘가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지는 않아. 오케이?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푸시는 또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쓰는 거 뭐냐면 z제곱 플러스 2z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의 켤레는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과 일치하겠지.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하는 게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는 풀이.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걸 첫 번째 풀이로 많이들 설명하실 거예요. 얘는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고 아닌 쌤들이 있고.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z바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z바 는 z의 제곱에 플러스 2z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우변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플러스 2로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바가 되고 는 0이 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z 마이너스 z바에다가 묶어서 얘가 z 플러스 z바 플러스 2가 되겠네. 그게 0 됩니다. 근데 z는 분명히 복소수라 그랬고 b는 0이 아니라 그랬어. 허수다 그치? 그러면 z랑 z바가 같을 수 있을까 다를까? 무조건 다르겠네. 그럼 얘는 0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z바는 요게 성립하겠고 따라서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입니다. 에서부터 출발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역시 기억 니은을 찾고 시작해요. 너가 편한지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세요. 알았죠? 나는 저 풀이를 좋아하고 요 풀이를 훨씬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솔루션 1, 2는 좀 이름 바꾸고 번호 바꾸던가. 알았지? 요거 잘 기억해서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다 되면 12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122번입니다. 자, 122번도 그래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아마 3번으로 나올 겁니다. 3번, 122번. 알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비슷하게 출발하면 돼. 뭔가 어떤 2차식이든 분수식이든 분수식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실제로는. 어쨌든 분수식이나 2차식을 주고 나서 그 녀석이 실수입니다라고 할 때 그냥 나는 내 선호도에 따라서 그걸로 풀게요. 첫 번째 풀이로. z제곱 더하기 z에다가 요게 는 k 그래서 마이너스 k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z와 z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z바를 넣어도 역시 실수 k 당연히 똑같이 나오고요. z 더하기 z바라는 녀석이 1이냐 묻는 니은번 보기는 누구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1차의 계수로 찾아주면 됩니다.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아까랑 역시 비슷하지. z바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z 더하기 z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뭐지? z바가 마이너스 k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가 해결해주는 거는 z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 그 다음에 z바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i로 두고 나서 둘이 곱해주게 되면 4분의 1의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b는 뭐예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지? 당연히 4분의 1보다 커지게 되겠네. 그렇게 찾아가 주면 돼. 그래서 4분의 1보다 크다. 디귿 보기 참 나옵니다. 알았죠? 마지막 보기 하나에서만 a 플러스 bi를 쓰는 거지 처음에 있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a 플러스 bi를 사용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 몇 번 문제 풀어볼 거냐면 이번에는 12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128번. 자, 128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기억은 일단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기 때문에 z를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플러스 bi로 두고 푸는 문제겠다겠지. 물론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 a 플러스 bi 굳이 두지 않아도 당연히 이건 참이구나 저건 거짓이구나 찾을 수 있기는 해.
근데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a 플러스 bi로 두고 풀라는 문제죠. z 마이너스 z바를 구해봅시다. 뭐예요?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뺍니다. 그럼 뭐예요? 2bi가 나왔으니까 b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 아까. 그래서 뭐예요? 아, 순허수 맞네. 그 다음에 니은은 딱 봐도 하나밖에 없겠냐? 어떤 복소수랑 곱해서 실수. 얘들아, 편례 복소수의 정의가 뭐야? 합과 곱을 모두 다 실수로 만들어주는 녀석. 그러기 위해서 허수 부분을 부호 바꿔놓은 거거든. 합차 이용해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 나오도록 하고, 더해줘도 2a 실수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허수 부분만 부호 바꿨고, 편례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합과 곱이 모두 다 실수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편례 복소수예요. 그래서 니은은 딱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는 게 알파는 z바 편례 복소수네 하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0도 있지 않냐? 0.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잖아.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원래 정확하게 푸는 거는 알파를 뭐라고 잡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i라고 잡은 다음에 실제로 곱해보는 거겠지. z알파 구해주면 뭐 나오냐? ap-bq에다가 aq- 더하기 bp i. 그래서 이게 순호수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하려면 얘를 몽땅 0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 생각하면 됩니다. a가 무엇이고 pq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거 0 되는 거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져. 알았죠?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pq가 모두 빵 이것부터 시작해서 a가 b랑 만약에 크기가 똑같고 그냥 a랑 b랑 똑같은 놈이라면 p는 마이너스 1, q는 1, p는 1, q는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야. 알았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디귿 가보자. 디귿은 뭐야?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일 때라고 시작하는 거.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가 될 때 그때 z반은 2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디귿 풀 때 풀면은 좋은 풀이가 내가 아까 알려준 거.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 k일 때 양변에 z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z제곱 마이너스 kz 더하기 1은 0. 그러면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오는 두 근 중 한 근이었어요. 개수가 1k1 실수니까 다른 한 근은 z바가 될 거고 그래서 z반은 뭐가 되겠네요? 1돼야죠. 틀렸죠? 디귿은 탈락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풀이야. 알았지? 좀 잘 익혀뒀으면 좋겠어. 지금 방금 저거 뭐뭐뭐뭐가 실수일 때라고 출발하는 거. 알았지? 잘 써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하나만 딱 더 풀고 다음 단원 넘어가자. 풀지 말까? 129번 풀어봐. 129번. (129번은) 답 4번입니다. 4번. 니은과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만 설명을 할게. 기억은 아까 했던 거야. 제곱의 합이 0이라 그래서 둘 다 0인 거는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성질.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 하면 돼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항 하면 됩니다. 2항.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베타 더 마이너스 알파 i. 그래서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i가 나와요. 0 되고 싶으면 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고 결국 알파 베타 같아집니다. 알았죠? 곱해서 0은 복소수 허수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둘 중 하나는 0. 알았지? 그 다음에 디귿은 사실 되게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알파는 p 플러스 qi라고 놓게 되면은 알파반은 너네 외우고 있잖아. p제곱 더하기 q제곱. 실수 제곱을 가지고 더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 아니면 양수만 나와요. 절대로 켤레 복소수를 곱했을 때 음일 실수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아, 없구나. 맞네. 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129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필기할 게 조금 많습니다. 테마 6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우리가 지금 근해 공식, 판별식 뭐 이런 것들 빔 프로젝트 없네? 자, 오늘은 빔 없이 수업하자. 자,
어쨌든 2차 방정식 2차 함수 넘어가서 오늘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해 공식, 판별식, 뭐 인수분해라던가 근거계수관계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역힐링 특강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걔네들은 싹 다 뺄 거고요. 요번 단어에서 제일 핵심은 아마 근의 분리가 될 것 같아. 실근의 부호나 그런 녀석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함수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고, 자 지금 31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테마 6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붙여놨고, 바로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오른쪽 130번 위에 함수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할 녀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할게. 자, 일단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내가 하는 반 3명 말고, 거기 B원 3명 말고 들었던 사람 아마 있을 겁니다. 함수의 다양한 표현. 원유냐? 원유나? 너 혹시 우함수, 기함수라고 들어봤니? 수원을 했다면 아마 했을 거야. 대칭함수라던가 주기함수에 대한 식표현 할 줄 아니? 다 배웠었니? 응용 버전까지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것까지 싹 다 해줄게요. 알았죠? 그리고 2차 함수에서만 나오는, 즉 수학 상에서만 나오는 역시 좀 독특한 표현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싹 다 몰아놨으니까 요거는 특히나 뭐 잘 아는 사람들도 잘 기억하고 가세요. 일단 첫 번째, 우함수가 뭐야? 그러면 우원유나 우함수가 뭐야? 그렇지.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 부릅니다. 혹시 A반 아니더라도 B1에서도 노쌤 반 중에 이거 배운 사람, 우함수 기함수. 아, 다 했구나. 너희들도 수험하고 있지. 아, 그래서 했겠구나. 삼각함수까지 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질 거예요. 수상하까지 한 사람들은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 부릅니다.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함수라는 단어는 사실 학교 시험을 위해서나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절대로 보기에서 안 물어봐요. 알았죠?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만 알려주는 거라서 우함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특징이 y축 대칭이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두 번째로 나오는 함수가 기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기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동빈아 기억나냐? 우함수를 식으로 고쳐볼래? 뭐야? 지난주에 가르쳤죠. y는 fx는 f-x. 이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그 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y축 대칭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연결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면 y를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x일 때랑 똑같은 간격 x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둘이 똑같대.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해됐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인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모든 함수값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x일 때 마이너스 x일 때. 알았죠?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너네가 식을 만들 수도 있어. 물론 외워놓고 시작하겠지만, 원점 대칭인 거는 x축과 y축을 그려놨을 때 x만큼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x만큼 떨어졌을 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이 부호가 어때요? 달라지거든. fx와 f-x가 간격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입니다. 언제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려지는 거지. fx랑 f-x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게 바로 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 식 역시 눈에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수학상에서는 아마 기함수를 만나기는 힘들 거야. 보기에 헷갈리게 들어올지는 몰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3차 함수 이상 혹은 삼각함수로 넘어갔을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녀석을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랑 구분하자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함수, 기함수는 항상 세트거든. 알았지?
그래서 뭐 나중에 막 예전에는 우함수 이런 명칭을 쓰기는 썼어. 교과서에도 등장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외우라고 할 때는 우함수 뭐야 하면 애들이 막 헷갈려해.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그래서 외우라고 할 때 막 우와 해가지고 막 우함수는 y 대칭 우와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수업을 위해서만 우함수라는 이름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y축 대칭인 우함수를 포함하는 녀석입니다. 바로 대칭인 함수. 대칭 함수를 부르는데 나는 정확하게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x는 a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그 녀석을 표현하는 기호가 있고요. 대칭하면 이차함수에서 정확하게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다겠지.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표현이 무조건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오거나 주어진 조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표현 준우야 기억나니? 뭐를 만족하면 대칭 X는 A의 대칭이다? F? 그렇지. FA-X랑 그렇지. 똑똑하구나.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뭡니다? 이게 아니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 X는 A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뭐예요?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누굴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얼만큼? 잠깐만. X는 A 지우자. A라고만 쓰자.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그게 언제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여기가 A 플러스 X면 여기가 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똑같이 생깁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듣고 나면은 바로 옆에 130번 봐봐. 130번에 가 보면 이제 대칭축이 4입니다가 바로 보이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2차 함수에서 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현수 알겠지? 너 이거 들었었니? 수업 때? 그러고 보니까 현수 내반 지금 지도 어디 나가? 하야 원이야? 아직 상이야? 그러면은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거 2차 함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알았죠?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베이스로 학교 시험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꼭 이런 거 등장하니까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수학 상에서도, 수학 하에서도, 수학 1에서도, 수학 2에서도 계속 나오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알았지?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는 진짜 수학 1으로 넘어가야만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나는 항상 세트로 알려주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 대칭함수 밑에 한 줄 비워두세요. 그 녀석을 가지고 네 번째 함수, 세트로 가는 주기함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녀석은 수학 상에서는 아마 안 만날 거예요. 수학 하에서는 가끔 만날 수 있고 수학 1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녀석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1을 배운 사람들은 주기라는 놈의 정확한 정의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지? 너희들이 앞으로 3학년이 됐다, 2학년이 됐다를 가정하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수학 1에서의 주기함수와 수학 2에서의 주기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수학 1에서는 주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고 수학 2에서는 주기라는 성질만 가지고 갈 거라서 주기함수에 대한 식을 다루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학 1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배워야 돼. 그거는 알아두세요. 알았죠? 특히 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삼각함수 수학 1을 했던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거야. 근데 수학 2나 수학 상 정도에서는, 수학 하 정도에서는 주기함수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뭐냐면 일단 주기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단위예요. 즉 반복되는 함수라고 해서 나는 반복함수라고도 하긴 했었어. 예전에는 뭔가 다시 주기가 A다 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면 무슨 함수라고 너희들이 이해해주면 되냐면 A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주기입니다. 반복되는 함수? 그래서 주기함수는 뭐다? 여기에 만약에 x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x 플러스 a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x 플러스 2a가 있다. a마다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알았죠? 네. 그 녀석이고, 다시 말하지만 수학 1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정의를 끝내면 안 돼.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 알았지? 주기에 대한 정확한 단위는, 정의가 따로 있거든. 수학 1에서는 정확한 정의를 따로 쓰거든. 어쨌든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면, fx라는 함수는 f에다가, 그 x에다가 a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져요.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내가 지금 왼쪽 손가락을 표현한 걸 x라고 생각해봐. 지금 내가 여기 x를 그려놨는데 x는 움직일 거야. 그러면 똑같은 간격 유지해가지고 오른쪽 손가락 끝은 x 플러스 a라고 해보자. 함수값이 어때? 둘이 계속 똑같아지는 거거든. 왼손가락이 x, 오른손가락이 x 플러스 a. 오케이? 항상 똑같거든. x가 어디에 있더라도. 여기에 x가 있더라도 여기에 x 플러스 a가 있으면은 둘이 함수값은 뭐하다? 역시 동일합니다. 알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자세한 거는 수학 1 혹은 수 2에서 쓸 거니까 뭐 지금은 같이 기억만 해두자. 알았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사실 주기함수나 대칭함수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녀석까지 추가해 줄게. 자, 대칭함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은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뭐? 둘이 더 해봐봐. 얼마야? 준서야? F 속에 있는 놈 더 해봐봐. 뭐 나와? 2A가 나옵니다.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면 그 놈의 절반인 값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게 되냐면, 두 번째 표현,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여기까지만 써놔도 되고, 알았지? 다른 표현 또 있습니다. 뭐요? fx랑 f 2a-x랑 같다. 이런 것도 다 대칭 축이 a입니다 라는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더 만든다 치면 이거는 진짜 쓰지 마. fx라고 해놓고, 다시 fx-a라고 해놓고 f3a-x라고 하면 이것도 대칭함수야. 왜? 더해줬을 때 상수 2a가 나오거든. 전부 다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주로 나오는 표현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알았어? 문제 한번 보자.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139번 봐봐요. 139번에 가를 보고 2차 함수의 대칭축 찾을 수 있겠니? 오케이? 139번에 가를 보고 대칭축을 찾을 수 있겠니? f는 f라고 표현됐고 f 속에 있는 놈들 더해주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대칭축은 얼마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대칭축은 마이너스 1로 찾았건 나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풀어주면 되니까, 오케이? 그림 그려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지. 알았죠? 이런 표현들 보자마자 바로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아셨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표현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머지는 다 기본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없네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기함수도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주기 A다 라고 나타내는 거, 또는 주기 뭐 얼마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 이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 아는 사람? 쟤는 알고 있나? 그렇지. 빼서 상수면 주기함수. 똑똑하구만. 그래서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화살표 아닌 것 같은데. fx-a랑 fx 플러스 a가 같다라고도 나와요. 이것도 주기함수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주기는 2a예요.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알았지? 위에 거는 주기 a라고 해놓을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움 안 되겠지만 수학 상하 하는 사람들은 수학 1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올 표현이니까 수학 하만 해도 좀 가끔씩 등장할 표현이니까 잘 좀 익혀뒀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알았지? 잘 정리해두자. 알았죠?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오케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몇 번 풀어볼까? 아까 풀다가 만 거 130번. 하나만 풀고 쉬자. 130번 풀어보세요. 오늘 내가 왜 빔 프로젝트 안 만들어놨냐. 자, 보자, 얘들아. 내가 학생들과 선생들은 좀 뭐가 다를까? 뭐 늙었고 젊고요 말고요. 뭐가 좀 달라? 선생들과 학생들의 차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특강 말고 정규 수업 하거나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내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줄 거야. 야, 선생들과 학생들의 차이가 뭔지 아냐라는 얘기를 경우에 따라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있지. 학생들은 일단 풀고요. 선생들은 생각을 한 다음에 풉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선생과 연습을 선생만큼은 하지 못한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지. 그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다르기도 한데 선생들은 약간 너무 많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보자마자 풀이가 기억나는 문제도 정말 많기는 해. 근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푼다면은 너네들한테 설명이 불가능하겠지. 내 머릿속에는 기억을 어떻게 끄집어내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하는 방식들이 비슷비슷해요. 약간 원리를 보통 많이 설명을 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가르치는 반 중에 한 중위권 정도,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이 뭘 질문했냐면 엔즈에서 나오는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고 있길래 내가 교무실에서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듯이 약간 소리를 쳤어. 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아? 막 약간 이런 소리 치면서 들어왔는데 화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는 없네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무실에서 이제 쌤들끼리 얘기가 나온 거야. 노쌤이 그 얘기 하고 나서 뭐 전달하고 다시 교무실 갔더니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노쌤이 이러시더라고. 다른 고2, 고3 쌤한테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외우게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리게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혼자만 비슷하게. 그랬더니 고2, 고3 가르치는 그 쌤이 그래도 아무리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그래도 그래프를 그리도록 만들게 시키는 게 맞는 방법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여기서도 나랑 2차 부등식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각자 담임 선생님 생각해봐. 노쌤이든 원교쌤이든 나든 모든 쌤들이 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할 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 그래서 x축과 맞나 안 맞나?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니까 방정식으로 치면 실근이 0개거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많이 연습을 해서 외워졌을 수도 있고 혹은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빠르게 휙 캐치해서 바로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제 꼭 중위권 정도만 내려가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하고 있어. 왜? 바로 위에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랑 관련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다로 푸는 거야. 위에서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외워서 풀거나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세요라고 하면은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도 마찬가지야. 수학하러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수학 1으로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전부 다 똑같아. 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든 그냥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인데 학생들은 그래프 그려 안 그려? 그리지 않고 축을 포함했나 안 했나만 생각을 한 다음에 3일 때 값 구하고 7일 때 값 구하고 축일 때 값 구해서 세 개 대수 비교하고 앉았어요. 왜? 개념 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 수학의 정석에
그 이름 뭐지? 기본 정석이라 돼 있나? 뭐 아무튼 뭐라고 돼 있는 거 정리한 거 보면은 그 세 개 비교하고 있거든. 그것만 본 거야.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차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나서 뭔가 정리되어 있어. 그럼 그래프 그리면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말은 안 보고 이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자꾸 세 개의 값 비교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프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의문 드는 게 축은 4라고 찾았다 치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축이 x는 4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축만 주어졌지 최고차익에서 안 주어졌거든. 그럼 최대 최소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모르면 뭐 해주면 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기서 최고차익에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해주는 게 바로 디귿이에요. 다? 다예요. 오케이? 보자. 일단 요렇게론 그려봤어.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3부터 7까지입니다. 3은 조금 떨어져 있고 7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최대 최소가 언제 나온지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최고차익에서가 음수가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쭉 보면은 여기 3부터 7까지. 그럼 역시 최대 최소가 언제 등장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대값이 9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가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9.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9가 나올 거고요. 이 뭐야? 7이지. 여기가 뭐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 단에서 뭐라 그랬어? 4x-5랑 접한다라고 했는데 4라는 녀석은 한번 봐. x에 4 넣어봐. 4. 얼마 나와? 11 나오지. 4,11을 지나면서 접한다. 이거는 가능하지. 여기서는 얘가 지금 4,-9예요. 4,11은 어디 있겠어? 저쪽 위에. 이 참수랑 접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4짜리 직선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다만 잘 생각해서 그래프만 그려봐도 사실은 최고차익 개수가 음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 뭘 알고 있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4,9구나 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미지수 하나, 최고차익에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잖아. 이해됐지요? 그렇게 해서 얘랑 판별식은 0이다 해주면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알았지? 됐죠? 예. 그래서 그래프랑 좀 친해지세요. 알았죠? 그래프 없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상에서 나오는 함수나 수학 하에서 나오는 함수들. 그리고 수학 1도 함수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 상에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착각하는 게 그림이 주어져 있거나 그림을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나 그림이 주어진 문제가 더 쉬운 거야.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눈으로 보고 풀 수가 있거든. 알았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알았죠? 자, 아무튼 쉬었다 합시다. 너무 말이 길어졌다. 이제 슬슬 펜들이 느려지는 걸 보니 더 이상 고민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35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35번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다항식 세팅 기억해봐. 그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 뭐뭐뭐뭐를 만족하는 다항식 fx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fx를 구하시오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제일 먼저 차수부터 찾으라 그랬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인수정리 아니면 만약 2차식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은 다음에 개수비교법 쓰세요라고 했었을 거야.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함수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항식이거든. y는만 빼면 fx만 보면 다항식 fx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fx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fx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네. 그럼 뭐야? 이 만족하는 식에서 너희들은 먼저 차수를 찾아줘야지. 이 문제가 2차 함수라고 줬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요. 다항함수 혹은 지금은 여기서는 함수라고 했는데 그때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배운 범위가 다항함수까지밖에 없어서 함수라고 해도 다항함수를 생각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주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차수를 찾고 시작해야 되니까. 차수를 찾아볼 건데 이 정도는 사실 뭔가 복잡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찾아도 돼. 3차식이거나 4차식 이상, 3차식 이상의 식이었다면
개수를 배수로 만든 게 2배, 3배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더하기를 잘하든 빼기를 잘하든 안 사라집니다. 최고차항이. 그래서 2차식이 나온다는 거는 fx는 2차식에서부터 출발해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fx를 뭐라고 잡아주세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은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대입할게요. 2a-3에 b에 미쳤나봐. 3a에 천천히 갈까?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그리고 마이너스 3배 하는데 마이너스 x 할 거야. 1차항만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ax 제곱에 플러스 바뀐 거 조심하고 3bx 마이너스 3c가 됐을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좌변 정리하자.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5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그래서 a가 1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4 나오고요. c는 5가 나옵니다. 그럼 fx 완성했네. 뭐 나왔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5 c 마이너스 5인데? 그러네. 마이너스 5 그래서 이제 요 녀석으로 넘어가 보면 언제 최소값을 가져? 범위가 안 남았으니까 축에서 축이 얼마야? 2겠지. 요 녀석의 축 됐죠? 알파 값은 2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결국 F2에다가 F-4를 구해주세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2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나오고 마이너스 4 넣어주면 16 플러스 16 32에서 5 빼니까 27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8 나와요. 됐죠? 이렇게 풀면 끝나. 알았지? 그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항식 세팅 그거를 함수에다 접목시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할만해. 그나마 들어보면 되게 쉽고 그 다항식 세팅 차수를 차자를 놓쳐서 그랬던 거지 보통.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는 134번 요 표현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 요거 처리하는 거. 물론 그 전에 다른 것들 좀 보고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게. 일단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시오 라고 하는 가, 나의 조건을 먼저 보자. 가의 조건은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는 보통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대입해서 그 미지수 하나의 값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입니다. 가. 그쵸? 마이너스 0 나와요. 이거는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그럼 얘부터 처리하지 말고 나부터 보자. 실시. 나를 보니까 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이지. 항상 모든 함수값들은 뭐가 돼요? 2일 때 값보다 작거나 또는 같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fx에서 뭘 준 거야? 첫 번째, 최대값이 나옵니다. 2에서. 그 얘기야. 그 말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요. 축은 2예요 라는 얘기지. 그래야 2일 때의 값들보다 나머지 값들이 다 작은 값을 갖는 거지. 이해됐음? 요 표현도 2차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아까 133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라고 한 게 133번을 보면은 거기 나의 조건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 됐죠? 그런 녀석이 바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어디에서까지 얘기해주는 문제예요. 알았죠? 최대값을 가지려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2일 때의 값들보다 작다는 거는 2일 때 제일 크다는 얘기니까 축. 알았지? 거기까지 준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134번 문제를 저 그래프를 가지고 출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내가 저 물결 표시, 이거 지워도 되지 근데. 물결 표시로 밑줄 그어놓은 녀석, 저 녀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쟤를 설명하는 게 이제 사실 설명하는 나의 내 입장에서도 되게 좀 까다롭긴 해. 일단 갈게요. 함수를 그려보자. 2차 함수 fx예요. 축은 x는 2예요. 지금 그린 게 fx라는 함수. 자, 여기다가 이제 덮어서 gm이라는 함수를 그려볼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어느 범위에서의 fx의 최소값? m-2부터 m까지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gm이라 부르겠대. m을 한 이쯤으로 옮겨봐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때 최소값을 gm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gm은 뭐야? 이 값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m일 때 표현을 했어. 여기다 찍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m-2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 gm이라 불렀는데 최소값 언제 갖는다고? m-2에서 갖거든. 이 녀석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만약에 수학상을 다 배워서 평행이동을 배운 사람들은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주세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주면 돼. 평행이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행이동을 아직 안 배워서 그냥 2차 함수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m-2부터 m까지의 범위 안에서 fx의 최소값 이 y 좌표를 m일 대로 표현을 하세요. gm이니까. m일 대의 값의 함수값으로 써주세요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얘니까 얘를 오른쪽 m 자리에 맞춰서 찍어주는 거고 조금 이동할 때마다 최소값을 왼쪽 녀석 따라다니네. 근데 x좌표는 오른쪽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거든. 옮길 때 얘도 따라서 옮겨주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계속. 전선 직선 잘못 표현하고 있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는? 두 값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때 값 전까지 요 녀석을 여기에 맞춰서 그려달라는 거지. 근데 이제 m부터 m-c까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이제 뭐야? 오른쪽일 때 오른쪽 값을 최소값으로 갖네. 이제는 얘 따라갑니다.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얘가 gm이라는 함수예요. 이거 그려주세요 라는 모의고사 19번, 20번, 정확하게 20번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잘 이해해 봐봐. 알았지? 일단은 저걸 그릴 수 있다라는 상황을 넘어가서 더 풀어줄게 일단은. 알았지? 그럼 저 gm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이제 그렸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되게 쉬워. 맨날 쉽대. gm의 최대값은 3입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가 3이란 얘기죠. 근데 축이 2였어. 아까 이 간격 우리 얼마로 잡았어? 2, 2, 2, 2, 2, 2. 여기는 3이 됐고 여기는 1이 된 거지. 2를 기준으로 좌우로 1씩 떨어지세요라는 얘기니까. 그럼 fx라는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요? 1,3도 좋고 3,3도 좋아요. 노란색으로 갈게. fx에 대한 거는. 그럼 이제 다 나왔지. 뭐가? 축 찾았었지. fx의 식은 최고 차이 계수 몰라. 축은 2였어. 물론 음수까지는 알지. 근데 얘가 뭐를 지난다? 방금 찾은 1,3 혹은 3,3을 지난다. 그리고 뭘 지난다? 가의 조건에서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해되니?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해주면 A, B가 나와. 대입해서 연립은 생략할게. A가 뭐 나오냐? 마이너스 5분의 1 나올 거야. 맞냐? B 얼마 나와? 5분의 16 나올 거예요. 그래서 F에 0을 찾아주면 계산은 생략할게. 5분의 12가 나오고 G에 0을 찾아주게 되면 G의 0은 언제야? 여기에 0일 때를 찾아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됩니다. G0은 F-2랑 똑같은 값이에요. 뭐 그렇게 찾아줘도 좋고 아니면 G0을 찾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F-2겠지. 그렇게 찾아줘도 좋아. 어쨌든 G0은 F-1랑 똑같은 값이 나와서 이게 0 나온다고? 0이 나온답니다. 계산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은 5분의 12가 나와. 그럼 답은 이제 끝나는 거 알겠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자, 그럼 다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요 녀석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반드시 좀 연습해 주시고요. 모의고사 킬러 문제 21번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고2고3이 아니라 고1용에서. 알았지? 이걸 바탕으로 고2고3에서는 더 어렵게 뭐 치환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니까 지금 요거 좀 잘 좀 해석을 해주세요. 아셨죠? GM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대칭이동, 평이동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서 좀 힘들어져, 오히려. 알았지? 물론 범위에 따라 함수의 식을 2개, 3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뭐 식까지는 몰라도 이렇게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잘 생각해봐. 뭐? 미쳤나봐. m- 이거는 다른 풀이다. 이 그래프를 못 그릴 때에 대한 풀이 알았지? 보여는 줄게. 범위에서의 fx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gm이라고 잡았으니까 첫 번째 gm은 뭐가 나온다? 왼쪽 값이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 범위가 이렇게 표현돼서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언제까지는?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m이 어디까지 가기 전까지는? 3까지 가기 전까지는. 근데 3을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fm에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줘도 좋아요. 알았죠? 그게 두 번째 풀이에요. 아마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글로 설명해야 되는 모의고사 해설지에는 이게 모범 답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GM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를 바로 줄 수도 있어. 모의고사 해설지를 만드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아마. 나처럼 설명하실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혼자 하겠지라고 하면서 GM의 그래프를 바로 주거나, 오케이? 그럼 그 과정이 사실은 중요하겠지, 그 풀이에서는. 그걸 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말로 하고 손으로 보여주지만 글로 설명하기 애매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어떻게든 풀어줄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식으로 푸는 거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최대한 이해를 해봐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알았지? 자, 먼저 요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시 한번 추가 질문 하시고요. 이해됐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138번과 140번을 풀어주세요. 138번, 140번입니다. 나는 원래 139번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설명했더라고. 그래서 138, 140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그래프 이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질문해주세요. 리모컨, 자, 가자. 2차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마지막 버전입니다. 처음에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대칭함수, 그리고 주기함수까지 수학 상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2차 함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녀석은 우함수와 대칭함수였을 겁니다. 그거 보는 거 연습 잘 기억하고 세 번째로 해야 되나? 세 번째로 2차 함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까 130 몇 번이었지? 4번인가? 거기서 나오는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뭐 f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지.
최대 최소를 가진다 어디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축을 알려주는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만 등장하는 좀 독특한 표현 바로 138번의 두 번째 조건 이겁니다. f-6은 f4다. 두 함수값이 똑같은 거는 언제 똑같거든? 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4란 얘기는 그 중점이 바로 축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1이요. 그렇죠? 그래서 축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딴 식으로 준 거예요. 알았죠? 138번에서도 나오고 또 있나? 137번에서도 나오고 136번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그 녀석입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근데 136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네. f-4 더하기 f4는 0?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구나. 아무튼 그 표현도 하나 추가된 것뿐. 어쨌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둬. 136번 보면은 두 번째 줄의 가운데 f0은 f-4 축이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죠. 137번에 가해 조건 f-2는 f4 축이 1이라고 준 겁니다. 138번에 f-6은 f4 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예요. 알았죠? 뭐야? 아니야. 더해서 상수가 나오면 그놈의 절반이 대칭축인 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차례대로 써주세요. 그러면 뭐만 알아주면 되겠네? a가 음수입니다. 마지막에 a가 음수입니다를 봤어야 되네. 이런 젠장 잘못 그렸네. 다시 가자. 최고차항에서 음수 축이 어디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3이 가까워? 마이너스 6이 가까워? 3이 훨씬 가깝죠? 훨씬까지는 아니네.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언제 발생합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에서 그래서 뭐 f-1, f-6 요게 답이 되겠지. 답 몇 번에 있냐? 3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그냥 딱 요거 읽어주세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40번 아까 말했듯이 얘가 예전에 모의고사에 29번인가로 등장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학생들은 자주 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나의 조건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줬었어. 그 가해식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게. 근데 나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사실은 1, A가 5일 때, 2, 2B가 5일 때, 3, C는 5일 때를 각각 풀어주면 답은 다 똑같이 나와. 4, 2, B, C가. 그렇게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가해 조건을 가지고 식 쓰는 거 잘 해도. 자, 어떻게 써주면 돼? 적어도 하나가 5라는 얘기는 A에서 5를 뺀 거랑 2B에서 5를 뺀 거랑 C에서 5를 뺀 것 중 적어도 하나는 0일 거야. 0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나오거든? 무조건 0 나오거든. 하나만 0일 수도 있고 두 개가 0일 수도 있고 세 개가 0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가해 조건을 가지고 식 쓰는 거 반드시 눈에 익혀두세요. 알았죠?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서 자주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전개하면 돼. 전개할게요. 좌변은 2ABC. 그 다음에 문자 두 개짜리 먼저 쓸게. 마이너스 5의 2AB. 아이고 헷갈려라. 마이너스 5의 뭐래 마이너스 5 묶었는데. 마이너스 5의 2BC. 마이너스 5의 AC. 문자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쓸게 이제. 플러스 25의 A. 플러스 25의 2B. 플러스 25의 C. 그 다음에 문자 없는 거 마이너스 125. 그게 0입니다. 어머 근데 나의 조건에서요. 대입해주면 어때? 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2ABC가 125가 나오고 끝납니다. 따라서 답은 뭐야? 4배지. 250 해야 되지. 4ABC지. 그래서 이게 나와요. 오케이? 가의 조건에서 식 쓰는 것만 잘해주면 돼. 뭐야? 빅수비가 여기 있어. 저기 있나? 여기구나. 알았죠? 잘 기억하세요. 잉? 요거 모의고사 29번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 답은 250이에요. 됐죠? 어때요? 좀 재밌니? 그래. 그러면 이제 나머지 표현들은 오늘 수업 중에 다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좀 새로운 표현들, 너네가 못 봤을 표현들을 다룬 단원이라서 일부러 모든 유형 문제 다 한번 보여줬어.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들은 다 비슷한 표현들로 나와있고 숫자만 살짝 바뀌어있는 상황일 거라 숙제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알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41번 쪽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두 1차식의 곱으로. 그렇지. 인수분해라고 돼 있지? 요 녀석은요, 내가 왜 여기다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이참수에다 넣었지? 인수분해 넣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아. 아니면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라고 하는 유형은 혹시 마플 시너지를 본 사람들은 알 텐데 마플 시너지 아직 거의 안 봤지? 이 녀석은 사실 두 단원에서 나옵니다. 한 단원은 인수분해에서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똑같은 이름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마 2차 방정식에다가 내가 다 때려 놓은 것 같아. 자, 하나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풀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얘기하면 크로스형. 뭔지 알지? 두 번째 단원은 2차 방정식이고요. 단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방법은 아마 들어보면 바로 알 거야. 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들어본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 뭘 쓸지는 이해해야지. 왜냐하면 두 풀이를 아무거나 써도 심플하도록 문제는 안 주거든. 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만들 때 그렇게 부지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집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인수분해로 풀어야 쉽게 해놨지 D의 D,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계산이 복잡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푸는 거는 인수분해로 풀 방법은 있지만 연립이라는 굉장히 귀찮은 연산을 해야 돼서 역시 불편합니다. 언제 뭘 쓸지 정도는 구분은 해두자. 그게 내가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야. 아마 정규반에서 안 한 바는 없을 텐데 까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먼저 몇 번을 풀어볼게요. 이건 그냥 내가 풀게. 141, 방법 다 얘기해서 141번 문제 보자. 개수가 정수인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했어. 인수분해니까 뭐 해줘야 돼? 문자가 xy 두 개네. 뭐 해줘야 돼요? 문자 두 개인 녀석의 인수분해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서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그죠? 그래서 x가 좋아, y가 좋아. 보통 x가 좋겠지. 그래서 x로 갈게. x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뭐야? 3y 플러스 k에 x 플러스 2y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인데 이 상수항을 보니까 어머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안 하고 있으면 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y 마이너스 1과 2y 플러스 3의 곱입니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러 가면 돼? 크로스로 곱해서 얘를 만들도록 해주면 되네. 앞에 더 이상 곱할 게 없어요. 따라서 k는 얼마야? 둘이 더한 거니까 그냥 2 하면 끝나지. 무슨 형? 크로스 형. 인수분해 단원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좀 이따 결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언제 뭘 쓸지는. 근데 이번에는 몇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45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 145번은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보면은 보자마자 무슨 유형인지 보인다. 알았지? 자, 2y제곱 플러스 3y에 플러스 k고요. 똑같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그래서 뭐 할게요? 이번에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에
x에다가 마이너스 2y 제곱에 플러스 3y에 플러스 k까지. 자, 그러고 나면 이 녀석 아까처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주세요라는 인수분해 단어에서 등장했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연립으로 들어가게. 하지마. 이런 문제가 바로 인수분해 못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푼다? 얘가 방정식은 아니지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을 먼저 구합니다. 뭐예요? y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8y 제곱에 마이너스 12y에 마이너스 4k가 나와요. 정리 한 번 더 해주면은 9y 제곱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9 마이너스 4k가 나옵니다. 얘도 는영은 아니지만 는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판별식을 한 번 더 들어가 주게 되면 이번에는 짝수 공식 쓸까? 뭐 나와? 9 마이너스 81 플러스 36k. 그게 뭐면 돼요? 0이면 되고요. 마이너스 72 더하기 36k는 0이라서 k는 2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결론은 이거야. 그러면 언제 뭘 쓸지는 구분을 하자. 뭐요?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여기에 미지수 k가 없으면 크로스형이고 여기에 미지수 k가 포함이 되면은 그때는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로 푸세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 k가 있으면 누구 곱한 건지 얘처럼 누구 곱한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은 0으로 풀어야 훨씬 심플한 값이 나오게 문제를 만들어 둘 거고 얘처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 k가 없으면 얘가 누구랑 누구의 곱인지 뻔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인수분해로 푸세요라고 풀었을 때 훨씬 심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는 좀 구분해 주세요라는 게 이번 유형을 넣어놓은 이유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푸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풀면 되죠? 라는 거를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 손. 정규수업 때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유형을 아예 안 다룬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반마다 달라서. 혹시 모르는 사람, 즉 설명해줬으면 하는 사람 없어? 다 알고 있어? 뭐 물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유는 패스할게. 나도 정규반에서만 할게. 알겠지? 그러면 잘 봐. 142번은 인수분해형이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야. 인수분해형이겠지. 왜? 미지수 A가 X에 대한 1차식에 붙어있기 때문에. 143번은 인수분해형이야.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야. 역시 인수분해형. 144번은요. 아니죠. 얘는 Y에 K가 붙었죠. 판별식의 판별식은 0에다가 더 쉬울 거예요. 물론.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나? Y에 붙었으니까, 상수항에 붙은 거니까. 그치? X에 대해서는 상수항에 붙었으니까,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가 훨씬 쉽겠지. 물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 그때는 크로스형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뭐로 내림차순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야. 그치? 145번은 방금 했고요. 146번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 치면은 상수항에 K가 있네. 역시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가 쉬울 거고 147번도 K가 Y에 붙었네. 즉 X의 1차항이 아니라 X의 상수항에 붙었으니 판별식의 판별식은 0. 순차 그만하자.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니 수업을 그만한다. 그만해야겠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오늘 148번까지 하자. 진도가 생각보다 조금 느려졌네.